팔척귀는 마침내 정전 한복판의 모습을 드러냈다. 불길 속에서 태어난 거대한 그림자, 8척이 넘는 검붉은 형체는 붉은 눈으로 왕 이정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단순한 원혼의 분노를 넘은 깊고 오래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왕실의 기문과 무녀들이 그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고, 이정의 눈앞에서 궁녀 하나가 그대로 허공에 떠올라 피를 뿜으며 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정전은 절규와 공포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병사들은 창을 들어도 떨리는 손끝으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정은 비틀거리며 팔척귀와 마주했다. 형체는 낯설었지만 이정은 그 눈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밤마다 꿈을 지켜주던 그 눈,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뜨거운 눈물로 흔들리던 그 눈. 그 눈은 틀림없이 형 이강의 것이었다. 이럴 수가. 그 순간 팔척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으나 어딘가 익숙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너는 결국 나를 지우고 왕이 되었지. 나의 이름도 나의 숨결도 너는 그 자리에 앉기 위해 묻었지. 이정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손끝이 바닥을 치고 이마가 돌 위에 부딪혔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형의 죽음, 팔척귀의 출현, 왕좌에 앉은 뒤 밤마다 이어지던 악몽들까지 올 어브잇 와즈 힘. 형 이강은 죽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러나 더는 인간이 아닌 존재로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뒤엉킨 홀령이 되어 있었다. 풍산가의 주술사는 이강의 생사를 은폐했고 그의 혼을 억지로 봉인하지도 온전히 살려두지도 않은 채 실험체로 만들었다. 주술의 실패는 이강을 괴물로 변모시켰고 오랜 세월 속에서 그는 팔척귀로 다시 태어났다. 그의 몸은 고통으로 뒤틀렸고 기억은 끊어졌으며 남은 건 존재를 잊히지 않게 하는 복수심뿐이었다. 팔척귀의 형체가 이정 앞으로 다가왔다. 궁 안의 불빛이 흔들리고 시간이 멎은 듯한 정적 속에서 팔척귀는 그의 머리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붉은 기운 속에서 팔척귀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났다. 그것은 바로 왕이 되기 전 어린 이정이 마지막으로 본 형 이강의 얼굴이었다. 한쪽 뺨은 불에 타 있었고 눈썹 너머의 살점은 오래전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아직도 인간의 형상이 남아 있었다. 형이었다. 이정은 떨리는 손을 뻗었지만 팔척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서야 보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돌아왔는지. 그 말은 절규였고 동시에 오랜 기다림의 끝이었다. 그토록 참았던 진실이, 그토록 외면했던 감정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다. 팔척귀는 갑작스레 폭발하듯 울부짖었다. 정전의 기둥이 흔들리고 창틀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뒤로 검은 망령들이 어른거렸다. 그것은 형 이강이 죽으며 흡수한 수많은 원혼들이었다. 억울하게 죽은 병사들, 궁중 암투의 희생자들, 주술 실험에 쓰인 무고한 자들. 그들의 비명이 한데에 얽혀 정전 전체를 뒤덮었다. 그 순간 열이가 정전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섰고 그녀의 손엔 작게 빛나는 야광주가 들려 있었다. 그 옆에 윤갑의 몸을 한 강철이 따라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인간의 것과 달랐고 오래된 생명체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 눈은 언젠가 열이를 향해 속삭이던 따뜻함을 품고 있었고 이제 그 시선은 필연처럼 이강을 향하고 있었다. 야광주는 전설 속에서도 거의 사라진 존재였다. 이무기가 오랜 세월을 견디고 승천을 위해 품은 내면의 정수, 그 순수한 에너지는 어떤 사악한 기운도 정화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특히 불로 태어난 화귀, 그 중에서도 화귀 중에 화귀로 불린 팔척귀에게는 유일한 약점이었다. 야광주는 본래 용의 승천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만큼 타락한 존재에게는 독이 되는 것이기도 했다. 이무기에게 야광주는 생명이자 운명이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그 자체였다. 강철이 조용히 말했다.
야광주는 그저 빛이 아니야. 이건 내 생명이고 내 원죄야. 내가 이걸 내놓으면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남을 수 없어. 여리는 강철을 바라봤다. 그 얼굴은 윤갑의 것이었지만 말투와 눈빛은 강철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야광주를 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사랑과 슬픔, 희생과 각오. 강철 아니, 윤갑 당신과 함께 이걸 끝낼게요. 더는 누구도 희생하지 않아도 되도록. 야광주는 점점 강하게 빛났고 팔척귀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망령들이 뒤엉켜 울부짖고 그의 피부는 갈라지고 몸 안에서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야광주를 그의 심장을 향해 내밀었다. 팔척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저항했지만 강철의 기운이 그 앞을 막았다. 강철은 자신의 영혼 일부를 야광주에 불어넣었다. 하얗고 따뜻한 빛이 폭풍처럼 퍼졌고 마침내 팔척귀의 몸에서 검붉은 기운이 벗겨지듯 흩어졌다. 그제야 모든 것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남은 것은 그리운 얼굴, 이강이었다. 그는 더 이상 괴물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처럼 순한 눈으로 이정을 바라봤다. 내가 원한 것은 기억이었어. 내가 살아있었다는 걸. 내가 존재했다는 걸 그거면 됐어. 이정은 형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손끝은 떨렸지만 그는 말했다. 형을 기억할게. 이제야 알았어. 형을 버린 게 아니었어. 형을 지키지 못한 거야. 그 말에 이강은 조용히 미소 지었고 자신의 형체가 빛으로 변해가며 야광주로 흡수되기 시작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여리와 강철을 바라보았다. 고맙다. 나를 보내줘서. 나를 기억해줘서.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정전의 불은 꺼졌고 하늘에선 오랜만에 맑은 별빛이 내려왔다. 강철은 마지막까지 여리를 바라보다가 윤갑의 형상이 흩어지듯 증발하며 투명한 영체로 승천했다. 그는 비로소 야광주의 소명을 다한 것이다. 더 이상 이무기로 남지 않아도 될 참된 자유를 얻었다. 남은 여리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눈을 감았다. 귓가엔 아직도 강철의 목소리가, 형 이강의 마지막 한숨이, 이정의 흐느낌이 맴돌았다. 무너진 궁궐은 조용했고 그 속에선 오직 여리만이 살아남은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또 하나의 비밀이 남아있음을.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다시 야광주의 빛 아래서 그녀의 손에 의해 밝혀질 운명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왕 이정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칠흑같이 긴 침묵에 잠겼고 입고라는 대신 은밀한 곳에서 글을 써내려갔다. 이정의 기억은 책으로 남아 왕실 서고 깊은 곳에 봉인되었으며 팔척귀의 진실과 이강의 이름은 다시는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되었다. 여리는 사라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정전 앞들, 강철이 사라진 그 자리였다. 누구도 그녀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때때로 야광주의 희미한 빛이 왕궁 뒷산에서 목격되었다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곳엔 지금도 누군가가 지키고 있는 듯한 정적과 간혹 흐느끼는 듯한 바람결이 지나간다고 했다. 야광주의 주인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땅 속에, 바람 속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살아남았다.